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재테크 필수템들 살펴보는 시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 2000년대 중반이죠. 이때는 사실 펀드 안 하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다 개설했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펀드 시장도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이 지나고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펀드는 거의 뭐 재테크 기본 필수품처럼 이제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원트 금융연구소의 오상열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오 소장님께서 오원트 네, 맞습니다. 오원트. 오원트가 어디 오씨 집안에 누구? 아, 예. 예, 오상렬의 오도 있는데 놀람할 때 OH, 오. 그래서 원트, 원하는 것을 원하는 해결해 거. 준다. 그런 의미. 필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펀드 얘기했고 펀드 하나 없으면 간첩이다 했습니다만 네네. 저만 하더라도 네. 뭐 아내나 자녀가 이렇게 아빠 펀드가 뭐야라고 했을 때 딱 막히더라고요. 네, 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설명해주기가 좀. 네네네. 예. 펀드는 좀 전에 특정 금전 시탁 예. 방송했잖아요. 예. 펀드는 불특정 금전 시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냥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죠. 내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 돈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네. 맡기긴 맡기는데 네. 이제 불특정하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펀드는 돈의 묶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만든 자료인데 주식이라는 이제 기초 자산이 있고 네. 채권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하나씩 있을 때는 주식, 채권, 부동산인데 이거를 좀 떼거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주식을 한 10개, 50개로 묶어두면 예. 이거를 펀드라고 합니다. 아하. 돈의 묶음이죠.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한 100개에서 500개 정도까지 묶어버리면 이거를 지수화됐다고 해서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그건 좀 더 안전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펀드는 좀 더 유동성이 좀 없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 팔 수 있게 인덱스 펀드를 주식으로 만들어서 상장시켜 놓은 게 그게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ETF라고 ETF. 합니다. Exchange Traded Off 네. Fund.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이 ETF 중에서 좋은 ETF들 몇 개 모아서 또 펀드로 또 만듭니다. 네, 네. 이거를 또 EMP 펀드라고 합니다. 예. ETF로 매니지드 되는 포트폴리오 펀드다. 그래서 EMP 펀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ETF를 몇 개 묶어서. 네네. 아하. 거기까지 나와. EMP 펀드. 예, EMP 예.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는 EMP라는 펀드가 아직까지는 유행하지 않는데 예. 그게 이제 펀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펀드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ETF라든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면 여유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그렇다면 네.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일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바쁘잖아요. 네. 그럴 땐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편안함, 안락함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락함. 안락함. 예. 좀 소액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 비용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펀드 매니저 이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맡기다 보니까 예.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나 비용이 좀 발생한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도 뭐 생각보다 펀드별 나름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ETF 같은 거는 사실 수수료가 생각보다는 저렴한 아주 편이죠. 저렴한 편입니다. 예, 저렴한 예.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어떤 뭐 노력이 개입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그냥 100개, 그래서 500개를 HT에서 사니까 직접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직접 사고 팔 수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안전한 아마 인덱스 펀드의 안전함에다가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까지 네. 갖추고 있는 거죠. 직접 투자보다 이 펀드 투자의 장점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안락함 내지는 어떤 좀 안도감 측면에서는 예. 편안하게 맡길 예. 수 있죠. 이게 벌었을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손실이 났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직접 했다가 손실 나면 굉장히 자책하게 되는데 네네. 펀드에 맡겼다 하면 아유 뭐 전문가들도 저러네 하는 어떤 안도감. 맞습니다. 예. 그래요? 대리 만족 뭐 이런 게 있을 수 그래요? 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수수료까지 냈는데 왜 손실을 더 화가 내지? 나죠. 화가 나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입장 차이가 뭐 있네요. 이익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펀드의 장점, 단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아, 종류 많죠. 예,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예. 보면은요. 보통 이제 그
증권형 펀드라고 해서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을 묶어서 하는 혼합형 펀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도 아닌 나머지 특별자산 펀드라고 해서 실물자산, 뭐 옛날 많이 했던 물펀드, 예. 금펀드, 석유펀드, 뭐 선박 펀드 이런 어떤 실물 자산 펀드도 있고요. 뭐 영화라든가 지적 재산권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는데 이런 건 특별 자산 펀드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거를 또 혼합 자산 네. 펀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MMF라고 해서 단기 금융채에 투자하는 거의 위험이 없는 아주 짧은 그런 채권에 투자하는 MM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라든가 이렇게 약간 위험한 게 운영하는 이제 파생형 상품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재간접 펀드라 해서 펀드는 펀드인데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거를 네. 재간접 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간접형에 들어가 있는 게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변액보험이라고 있죠. 변액보험. 예. 네, 변액보험이 펀드로 운영되거든요. 예. 그래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해서 변액보험도 재간접형 펀드에 들어갑니다. 요즘 저 MMF 금리 이자 어느 정도 한 주나요? 2% 정도. 한 2%? 예. 뭐 딱히 예, 그냥 거의 뭐 안전하게. 딱히 그냥-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딱히 네, 네, 그냥 일단 이렇게 잠시 네, 넣어두는. 맞습니다. 요즘에 뭐 MMF 같은 뭐 파킹 통장도 네, 거의 네. 2%대이기 때문에 예, 잠시 묻어가는 시간이죠. 네. 그러면 주식형 펀드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네. 이 좀 이름이 길더라고요. 네. 이 펀드 이거 좀 읽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 주식형 펀드 수익률 네, 5개를 네. 말씀드리면서 이름 읽는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예. 먼저 수익률 예. 보면서 그 이름을 좀 예, 요 자료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직전 1년 동안 수익률이 1년 수익률로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1등이 한화, 천연자원,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가 뭐 원유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증권, 자투자 신탁, 주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게 이 펀드를 만든 엄마 이름입니다. 예, 자산운용사죠. 그래서 이건 네. 한화 자산운용에서 만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인데요. 천연자원.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느냐. 사실 펀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천연자원에 투자하는구나.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증권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를 증권이라고 하고요. 자투자 신탁, 투자 신탁은 그냥 펀드다, 수익 증권이다. 네. 근데 자는 이제 모펀드냐 자펀드냐인데 아. 자펀드인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 이거를 만들어주는 모펀드에 다시 재투자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열고 주식이라는 거는 증권 펀드 중에서 이제 주식에 60% 이상 들어가는 주식형 펀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알파는 똑같고요. 글로벌 국제적인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증권 자투자 신탁 1 이게 시리즈 이름인데요. 1이라는 시리즈를 붙였다는 건 앞으로 2, 3이 진행될 수 있는 예. 뭐 나름대로 브랜드 있는 펀드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키움 자산운용에서 만든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자투자 신탁 똑같고요. 미래에셋에서 만든 다이와 일본 밸류 중소형은 미래에셋이 다이와 신탁에다가 이 펀드 운용을 맡긴 거죠. 예, 그래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건데 증권 자투자 신탁은 똑같고요. 뒤에 H가 붙어 있는 건 환율을 고정시키는 해지한다 이런 뜻이고요. 5번은 IBK 자산운용이 만든 골드 마이닝 그러니까 금을 채굴하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키움에서 퓨처 에너지 미래 에너지에 투자하는 건데 보통 이제 1년 수익률이 20%에서 14% 액티브 펀드 치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년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수익률 순위가 나와 있고요. 이름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네. 우리 소장님 소개해 주시는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네, 1년 수익률이 놀랍습니다.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와, 그럼 지금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던 시황 가운데에 이게 섹터를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수익률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덱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 정도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네. 예. 플러스 20% 이상이면은 아웃퍼폼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 그 많고 많은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가서 이제 그
뭐 펀드 가입 전에 이렇게 PB들하고 네, 네, 뭐 네. 상의도 하면서 좀 어드바이스를 듣겠습니다만 네, 네. 이 와중에 어느 쪽에다가 돈을 맡길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돈 맡기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계속해서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 시황은 또 체크해 나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계속 가야지 않을까 와우. 생각합니다. 예. 계속 시황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 그러니까. 방송을 봐야 되는 이유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이유. 너무 생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앞서 보니까 그 주식형 펀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ETF랑 좀 뭔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좀 그래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몇 개 안 들어있는 10개, 20개, 네. 뭐 50개 정도고 ETF는 좀 떼거지로 많이 모여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면 나스닥 예, 100개 예, 주식이고 그렇죠. 뭐 코덱스 200이면 200개 주식이고 예. 그다음에 S&P 500은 500개 주식을 예. 묶어놓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전하겠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는 약간 액티브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ETF는 분명히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긴 펀드인데 주식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용은 인덱스 펀드인데 겉은 주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ETF는 좀 인덱스 펀드, 주식이 많다, 좀 안전하다. 대신에 수수료는 싸고 액티브 펀드인 주식형 펀드는 수수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ETF는 직접 투자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주식형 펀드는 또 누군가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네요. 저렇게 말씀 주시니까 확 구분이 가네요. 그러네요. 네. 네. 요새 채권 투자 얘기 참 많던데 네. 채권 쪽은 채권형 펀드는 어떤가요? 채권형 펀드는 이제 채권에 예, 투자하는 예. 거죠. 예, 주식은 이제 회사에 투자하지만 채권은 뭐 국가에서 발행한 것도 있고 지방채, 뭐 공채, 뭐 회사채도 많은데 그만큼 많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좀 보편화돼 있다 하면 뭐 그렇게 큰 높은 수익률을 보는 건 아닌데요. 지금 화면에도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1년 직전 1년 수익률이 거의 3%대니까 거의 네. 뭐 원금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마이너스일 때 원금 이상을 네, 그렇죠. 벌었기 때문에 예. 나쁜 거는 아니죠, 어떻게 예. 보면. 그래서 1등을 보면 칸서스 자산운용이 튼튼 단기채, 증권 자투자신탁, 1 채권. 아까 주식형 펀드하고 이름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네. 그다음 대신 자산운용에서는 단기채, 이것도 이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다음 칸서스 튼튼 우량채, 그다음에 대신 우량 단기채, 증권 자투자신탁. 뒤에 채권 운용 예, 요거는 저도 좀 알아봤는데 사실 채권하고 채권 운영하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예, 그냥 채권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나 싶어서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봤는데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은 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또 놀랍니다. 아니,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네. 한 얼마 0.25에서 4.75까지 땡겨 올린 네, 이 네, 와중에 거의, 네. 지금 채권형 펀드가 수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와. 금리를 올리면 보통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야, 참 잘하긴 잘합니다. 네. 괜히 전문가들이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알파벳 살펴볼 시간 되나요? 예. 돼요. 거기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네. 채권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은 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채권형 수익률이 좀 생각보다 주식형 펀드는 아까 20%대 갔는데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좀 낮은 이유는 제가 좀 만든 그림인데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주로 강의할 때 좀 많이 쓰는 자료거든요. 네. 이 투자에는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는데 파도는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 올라가고 안전자산인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은 약간 떨어지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채권이거든요. 예. 이 채권에는 이제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발행 시장은 채권 금리인데 표면 금리인데 보통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준 금리보다 채권의 발행 금리는 높아야 되니까 인기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채권들은 바로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거든요. 그럼 이 유통 시장에 거래되는 채권이라는 거는 과거에 1년, 2년, 3년 전에 발행했던 낮은 금리에서 표면 금리에서 발행했던 채권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기존의 채권들의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그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형보다는 아무래도 채권형 펀드가 수익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펀드명 자체에 또 알파벳이 붙어 있는 네,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 내용이고요. 사실은 펀드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아까 보수 비용이나 예, 예. 수수료가 예, 든다고 예. 했잖아요. 결국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결국 보수를 누가 덜 내느냐가 제일 그렇죠. 중요한데 그 내용 알파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벳을 보면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A는 선치 수수료라고 해서 판매사에서 일부를 떼고 나머지를 투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약간 한 번만 선이자 떼면 떼고. 선이자 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미리 떼고 들어가니까 투자되는 거는 없지만 대신에 매년 이렇게 원금과 이자에서 떼는 보수는 쌉니다. 선치수 한 번 떼는 대신에 네네. 보수는 싸다. 그다음 B는 후치 수수료인데 요즘에는 펀드 슈퍼마켓 S 클래스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C가 이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선취나 후치 수수료, 커미션 이거 없이 보수만 받는 거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매년 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좀 큰데요. 그래서 A보다 보수가 좀 높고요. E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E는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저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강자는 바로 S 클래스입니다. 이걸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라서 요즘에는 포스 증권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 S에는 후치 수수료는 있지만 보수나 이런 것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온라인 판매나 다른 뭐 AC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에 가셔서 예. 펀드를 이렇게 하는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어디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안에서 포스 증권. 포스 증권. 예, 원래는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포스 증권이라고 요즘에 사명이 바뀌었는데 다른 데가 소매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도매. 예, 펀드 도매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될 것 비유가 같습니다. 굉장히 적절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P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이제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IRP라든가 이런 데다가 펀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펀드는 P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 예, 연금 펀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잘은 안 쓰이는데요. 뭐 F라든가 I라든가 그다음 개인연금 P는 많이 보이고요. 랩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W, CDSC, FP 이런 것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펀드 보시다 보면 거의 안 보이고요. 아까 네. 봤던 A, C, P, E, S 이런 클래스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뭔가 아쉽네요. 다음번에 또 모실 테니까 그때 또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